여러분 또 오랜만에 진행하는 경매 인간극장 시간입니다. 오늘 또 사연의 주인공을 잠깐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미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울에 15억대의 낙찰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80%의 대출이 나오는데, 원래는 90% 대출까지 꿈을 꿨어요. 예, 요거는 또 이제 숙박시설에 해당이 되는 고시원 건물이다 보니까, 원래 90% 대출도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80%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어디입니까? 예, 만약에 주택이었다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자, 그 80% 대출 받았고요. 그리고 종부세와 관련이 없는 또 근생 쪽이기 때문에 그런 유리한 면도 있고, 근데요, 무려 방이 40개.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서울에 있는 물건을 고시원, 그것도 방이 40개나 되는 거를 15억대 낙찰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낙찰받고 아직 해결이 안 된 물건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무려 월세가 1,500만 원이나 발생하고 있는 그 물건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또 배우는 시간, 또 자극받는 시간들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거를 낙찰받은 주인공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무려 저희 어머니하고 동갑이십니다. 한국 나이로 70이시고요. 윤석열 나이로는 69이라고 하십니다. 예, 정말 우리들의 언니, 우리들의 누나인데요. 와, 진짜. 제가 평소에는 우리 회원님의 나이를 그렇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열의에 차 있으시고 열정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전혀 그렇게 못 느꼈는데, 제가 이제 이제 방송을 해야 되니까 좀 나이를 여쭤봤는데, 나이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진짜 안 뵀거든요. 상대적으로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보니까, 와, 진짜 저희 어머니 아무것도 모르시거든요. 예. 거꾸로 우리 여기 70세 회원님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유, 제가 아들이 둘인데 얘들이 내가 이거 해야 된다고 경매 모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애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엄마가 해달래. 엄마가 해달래. 여러분, 세상에 있는 아들들, 딸들, 우리 오늘의 주인공 이야기를 꼭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정말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동안 또 그냥 살아오신 게 아니라 부동산을 또 경험해 오셨어요. 예. 빌라도 내채 해보셨고, 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도 조금 이것저것 관심도 가져보셨고, 그거 OS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또 일들도 해오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이때까지 그냥 살아오신 게 아니라 많은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부동산을 경험해 오셨던 분이다 보니까 더욱더 값진 물건을 잘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용기 있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물건, 어떤 물건인지 자료화면 함께 보시면서 좀 더 딥하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바로 이 물건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예,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자, 예, 요렇게 생긴 물건인데요. 관악구에 있는 물건입니다. 네, 녹두거리 위쪽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인테리어 문으로 봐서는 요즘 지은 건 아니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그래도 좀 다행인 건, 그래도 빨간 벽돌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게 빨간 벽돌이면은 연식이 좀 덜 돼도 되게 오래돼 보이는데, 예, 그래도 요 정도면은 외벽을 좀 잘 썼기 때문에 연식이 좀 있어도 좀 덜 노후돼 보이는 그런 좀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습니까? 그죠? 요렇게 호실이 많습니다. 예. 요렇게 이게 500원짜리에 들어가는 그림일까요? 약간 그런 새 모양도 좀 있고요. 그죠? 벽도 예전에 했지만 그래도 좀 밝은 하얀 아이보리 계열로 해서 그런지 문도 촌스럽게 다른 색보다는 그래도 요 정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요런 물건이었고요. 예. 방이 지금 문만 해도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 요렇게 하니까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당시에 이쪽 동네에 다가구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거 관심 있었던 분들은 한 번씩 보셨던 물건이 아닐까. 요 물건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느껴지죠? 네. 앞에 바닥도
이렇게 좀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 정돈이 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주차도 이렇게 보통 건물 같은 경우는 2대 정도밖에 못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곳은 5대까지도 주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난 건, 이 주차를 방이 40개인데 주차를 다 못 대잖아요. 그래서 주차하시는 분들의 월세에 추가해서 비용을 따로 또 받고 있습니다. 예, 그 비용 또한 쏠쏠하게 또 수입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그런 게 또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요걸 좀 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감정평가서 항상 사진이 부족할 때는 뭔가 좀 더 보고 싶을 때는 감정평가서를 보시고 맨 밑에 내려가면 이렇게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제시외 건물이 뭐가 하나 있구나. 뭐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거니까 이거 막으면 안 됐는데 막았구나. 요런 거를 이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죠.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위반으로 찍힐 수가 있어요. 근데 복도처럼 사용하게 하려고, 예, 요거를 요렇게 막은 건데, 이게 위반으로 걸렸다면 뭐 드러내면 되고, 예, 아니면은 그냥 놔둬도 되고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죠. 그러나 방을 확장하면서 요렇게 샌드위치 판넬 구조로 확장해서 제시외 건물로 인정받은 게 보입니다. 요런 거는 문제가 되죠. 요걸 뜯어내게 되면 방과 거실 같은 거를 도려내야 되니까 완전히 그 호실은 새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위반 사항에 대한 거는 여러분 사전에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요것도 옥탑에 있는 방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요것도 제시외 건물 샌드위치 판넬로 추가로 방을 더 만든 걸로 보여집니다. 복도도, 예, 꽤 넓어 보여요. 그죠? 자, 예, 요렇게, 요런 이제 모서리 부분에 요렇게 마감한 이 나무 색깔로 봐서는 진짜 20년 전 느낌이 많이 나죠? 그때는 또 저런 게 또 트렌드였잖아요. 예. 어쨌든 내부 모습은 이렇습니다. 옛날부터 그대로 온 것 같지는 않고 약간 조금 손을 한 번은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드는데요. 예, 뭐 너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내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복도가 계속 보여지고 있고요. 층별로 보여주느라고 지하층도 이렇게 마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지하층이 보이면서 요 얘기까지 제가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건물은 3월 2일인가요? 2월 3일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헷갈리는데, 여러분 이제 건축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이제 반지하를 짓는 게 인허가가 안 나옵니다. 이제는 인허가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는 이미 이렇게 지어진 반지하가 존재하는, 그래서 호실이 존재해서, 근데 반지하도 너무 안 좋은 반지하 말고 월세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래도 너무 습하지 않은 그런 반지하들은 굉장히 매력 덩어리인 거예요. 왜요? 지금은 인허가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호실수를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돼 있는 걸 낙찰받는 것 또한 경매의 매력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못 만들어요. 그만큼 호실수를 더 못 넣는다는 얘기죠. 같은 평수를 가지고도.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와중에 이런 걸 받은 게, 건축법이 바뀌는 이 와중에 이렇게 이미 지어진 반지하를 내가 이렇게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혜택입니까? 그죠? 요런 건물입니다. 예, 내부 구조도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분리형 원룸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맞은편에 있는 원룸보다는 조금 더 넓어 보이죠? 이런 거는 이제 월세를 좀 더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얘는 좀 덜 받는 상황이고, 옥탑에 있는 또 건물은 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월세를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층별로 이제 호실별로 어떻게 구조가 빠졌는지 계속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요. 위치는 이렇게 주변에는 산으로 좀 둘러싸여 있고, 예, 요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쪽에는 이제 관악구에 대학동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밑에 내려가면은 신림동, 예, 녹두거리, 고시촌, 고시원 건물이 즐비한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마을버스를 타고 쭉 올라오는 곳에 위치한 이 빨간색으로 본건 해가지고 나오고 있죠. 바로 이 지역에 있는 물건인데요. 여러분, 어때요?
산꼭대기라서 새가 안 빠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저 밑에 있는 곳들이 먼저 빠지겠죠. 예, 금액이 별 차이가 안 난다면. 예, 그러나 예, 위에 있는 고시원들도 다 임차가 나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맞을 수가 있었겠죠. 네. 자, 이 물건 17억 감정으로 출발을 해가지고요. 15억 5,7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15억 5,700에 낙찰을 받았고요. 대출은 무려 80% 대출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12억 정도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요. 거기에 따른 월세는 궁금하시죠, 여러분? 지금 현재 56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560만 원. 그리고 이곳의 원룸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예, 이제 지하 같은 경우는 32만 원, 지상 같은 경우는 38만 원 정도 월세를 받고 있고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었던 분리형 원룸 같은 경우는 45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월세를 받고 있고 옥탑에 좀 방이 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요렇게 해서 월세 세팅이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예, 지금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 진짜 이게 몇 개월 전이죠? 이게 23년 6월 14일 날 낙찰 받아가지고, 한, 낙찰 받고, 뭐, 잔금 치르고, 명도하고 한, 뭐, 두세 달 걸리죠? 두세 달, 네 달 걸렸나? 아, 좀 더 걸렸던 것 같기도 하고. 예, 왜냐면은 이제 한두 집이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예, 지금 임차인이 이렇게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네. 3천만 원, 3,500만 원. 이분이 이제 경매 당하기 직전까지 전세를 계속 놓으셨던 것 같아요. 막 4천만 원, 9천만 원, 뭐 3천만 원, 2천만 원, 3,500, 3,500. 예, 이렇게 임차인이 많았어요. 예, 이렇게 임차인이 많았어요. 내려가면 더 많아요.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임차인들이 돈을 못 받으니까 근저당 설정하고 가압류 걸고 임차권 설정하고 이렇게 정말 등기에 많은 권리가 이렇게 막 들어왔던 모습이 좀 느껴지죠, 여러분.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세를 놓기 시작합니다. 예, 우리 회원님이 본격적으로 세를 놓기 시작하는데 한 두 달이 걸렸을 때였어요. 예, 이제 상담 신청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오셨는데 웁니다. 우리 회원님 우셨어, 그때. 예, 저도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랑 이렇게 동갑이신지 몰랐어요. 예, 예, 열정적이셔서 제가 전혀 못 느꼈는데, 아유, 멘토님, 이거, 새가 왜 안 빠져요? 새가 빠진 줄 알았는데, 이거 왜 내가 세상을 잘못했나요? 이거 왜 새가 안 빠져요? 뭐, 예, 막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방이 40개인데, 어떻게 두 달 만에 그게 다 빠져요? 그게 지금, 여기는 또 서울대학교 앞이잖아. 물론 직장인들,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여기서 월세 살고 그러겠지만, 학교 학생들, 교환학생들, 이런 사람들도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방 40개 맞추려면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돼. 최소로 6개월은 기다려야 되는데, 한 번만 맞춰놓으면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40명이 나갈 것도 아니고 그다음부터는 한두 세 개, 네 개만 노력하면 되는데 사이클은 계속 돌 건데 지금 왜 그래? 이제 이런 거를 또 큰 거를 또 이렇게 처음 가져보면 이런 게 두려울 수 있거든요. 당연한데 어쨌든 회원님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당장 이자도 나가고 있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 제가 그 마음 분명히 충분히 이해하죠.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회원님이 어쨌든 뭐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제 다 얘기 들었어요. 근데 돌아가도 일단은 뭐 이제 얘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이 뭐 월세 아니 이자 560만 원을 감당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또 이게 다 안 맞춰진 상태에서는 내 돈이 나가잖아요. 충분히 마음이 힘들죠. 원래 여러분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이 그냥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가진 거지. 그죠? 이런 경험 없이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각오하고 우리가 파이팅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달러? 네, 회원님이, 어머, 멘토님, 진짜 6개월 되니까 딱 맞춰지더라.
6개월 되니까 딱 맞춰줘. 아우, 신기해, 신기해, 신기해. 그래가지고 월세 얼마 나오는데요? 한 1,500 나와요.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자가 얼마요? 560만 원 내고 있어요. 900 얼마 남네. 괜찮네. 에? 괜찮어. 에? 그것도 서울에 말이야. 방 40개짜리를 어떻게 15억대의 낙찰을 받아. 어떻게. 고르고 고르고 물건을 잘 고른 거 아니요. 잘 고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 예? 여러분 얼마나 잘 골랐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회원님하고도 이제 또 요즘에 그 재수강반이라 그래가지고 수업을 또 지금 또 들으러 오세요. 예, 또 들어오셔가지고 들으러 온 금에 또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눴지.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얼굴 보면서 얘기할까요? 예?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회원님이 아유, 멘토님, 그때는 참 그렇더라. 마음이, 그때는 그랬는데, 아유, 진짜 채워지니까는, 아유, 그래, 그렇더라.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얘기하시는데, 이게, 제가 얘기하면서 깜짝깜짝 놀란 게, 지금요, 이 회원님이, 주변에 반대는 없으셨는지 궁금해가지고 여쭤봤더니, 남편분이 지금 이렇게 이런 거 받은 거 알면은 난리 난대요. 혼나신대. 예. 그냥 보수적이셔서, 대출을 10원도 받으면 큰일 날 줄 아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내가 대범하게 이렇게 대출 받아가지고 그것도 법인으로 하셨거든요. 법인으로 그것도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거 지금 난리 날 거라고. 우리 남편 알면 난리 난다고. 예. 근데 여러분, 와, 지금 연배가 69이신데 대단하지 않으세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진짜? 이 용기며, 와, 아들 두 분이 얼마나 진짜, 와, 존경스러우시겠어요. 예. 야, 그래서 뭐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뭐 지금 냉장고 하나 바꿀 게 있어가지고 우리 회원님이 직접 당근마켓에서 16만 원이라 그랬나? 뭐 16만 원짜리를, 16만 원에 저렴하게 매입했대. 좋은 거를, 한 2년도 안 된 거. 그래가지고 그거 방 하나 놓은대. 방 하나 갖다 놓으려고. 좀 교체해 줄 게 있어가지고. 직접 당근마켓에 해가지고, 올린 게 아니라 그 거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SUV에 또 직접 싣고 왔대. 예. 직접 싣고 와가지고, 그럼 그거 어떻게 올려요? 그거 어떻게 올려? 힘들어서. 그랬더니, 우리 또 여기 고시원 건물에 사는 이 학생들은 어떻게 이렇게 착한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하면은 다 도와준대. 그래가지고 옮겨서 설치해주고, 아유, 여러분, 이런 게 있어. 저 진짜 많이 느끼는 건데, 원래 좋은 사람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붙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부정적인 사람이 떠나든, 긍정적인 사람이 떠나든 오래 못 간다니까요. 예. 이 회원님 봐봐요. 이 회원님이 이렇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너무 좋으신 분이다 보니까 세입자들도 이런 분들만 만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네? 진짜 이제 살면서 여러분들도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아니, 오늘 우리 왕누님 얘기 들어보니까, 네? 이 얘기 듣고 또 이 열정하면, 와, 진짜 대단하지 않으세요? 남편분이 하면 큰일 난대. 예? 야, 예? 그래가지고, 예, 진짜 대단하지 않으신가. 예. 그리고 혹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굿모닝 경매에 오늘 이거를 좀 소개하려고 했는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얘기하라고 그러셔가지고. 근데 이제 전화 통화하기는 조금 좀 그렇고. 그래서 메시지를 저에게 대신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부동산을 옛날부터 이렇게 경험해 오면서 이게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뭐 단기에 판 것도 있었고, 사실은 그때 단기에 팔고 싶었는데 안 팔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도 몇 개 있대요. 예, 크고 작게 몇 개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있어 보면서 이게 이렇게 오를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예. 차라리 그때 단기로 팔리지 않았던 게 다행이었구나.
다행이었던 거구나. 이런 생각도 잠깐은 하는데, 어쨌든, 부동산을 쭉 지금 연배까지 경험해 오시면서, 야, 이거는 진짜 꼭 해야 되는 투자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드님 두 분한테도 이거 빨리 배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애들이 안 배우는 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하시대요. 예. 지금 법인도 지금 우리 회원님 혼자 법인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큰 아드님의 지분이 있고 작은 아드님의 지분하고 우리 회원님의 지분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 법인으로 이렇게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나중에 이 법인을 잘 키워서 이 물건을 또 잘 성장시켜서 자녀들에게 또 물려주려고 예, 그런 꿈과 목표를 또 더 크게 가지고 또 더 늘려가고 싶다고 욕심을 갖고 하시는데 진짜 와닿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대출받아서 하고 난 다 작은 것만 봤대. 빌라만 했대. 무섭고. 예. 근데 이렇게 큰 거 한번 경험하고 나서 아우, 내가 진지하게 큰 거 할 걸. 에, 이제는 큰 거만 보인대. 이게 왜 내가 작은 거 하면서 왜 이렇게 허덕였을까? 물론 이것도 나름대로 도움이 됐지만, 왜냐면 빌라 4개를 요렇게 저렇게 하시면서 그걸로 투자금 1억을 만드신 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물건으로 요찌저찌 전세 놓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2억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3억으로 시작한 거, 3억으로 이 물건을 투자하게 된 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다른 노력들이 합쳐지고 작은 노력들이 합쳐지면서 이게 믹스가 돼가지고 이게 큰 포텐이 터진 거죠. 예. 제가 기억에 남는 그 예전에 카톡으로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께 좀 보여드릴게요. 야, 이게 회원님이 네, 이게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 회원님이 이제 재작년이었죠. 그 당시에 10월 25일 날이었어요. 예. 멘토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네. 너무 작나? 좀 이렇게 확대할까? 확대 되는구나.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경매 시작한 지는 2년이 넘었는데 폐찰만 3회하고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3억의 목돈이 나오는데 어떤 물건을 투자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멘토님 상담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 아침에 제가 아침 방송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기억이 나네요. 이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번호 알려드리면서 여기로 전화하셔서 상담 일정 잡아주세요. 그래서 아이고 어디 갔어? 아이고 갑자기 사라졌다. 죄송합니다. 예. 그럼요. 얘기하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 상담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이제 다른 경매학원에서 경매를 공부를 하셨다 그래요. 하시고 뭔가 좀 직접적인 실적이 있었던 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좀 맞는 곳이 없을까 하다가 어쨌든 저희와 인연이 돼서 이렇게 만나면서 그동안 이제 이런저런 실질적으로 경매 공부는 했는데 결과를 보지 못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저희하고 인연이 되면서 또 이렇게 저렇게 뭐 소박하게 경험도 가져보고 또 이렇게 제대로 된 거 경험도 가져보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빛을 발하게 됐는데요. 이게 무엇보다도 제가 진짜 좀 감동이 새롭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거 같아요. 좀 젊으신 분이 한 게 아니라 제 또래에 계신 분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야, 이게 70세 69 되시는 우리 어머니가 그것도 아버님도 아니고 어머님이 그리고 물론 순탄하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달 동안 임차인이 안 맞춰져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굉장히 힘들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어쨌든 이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지금 내가 퇴직하고 이제 60인데 내가 이 나이에 이거 배워도 되나? 우리 왕누님 앞에서 이제 2손 들고 반성하세요. 알겠죠? 내가 아직 50대인데 고민하고 있나요? 우리 왕누나님 앞에 2손 들고 반성하세요. 우리 왕누님한테는 60살도 귀요미예요. 애기란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우리 왕누나는 더 큰 나래를 펼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기부여가 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왕누님 얘기 들으면서도 나도 동기부여 되더라고, 나도. 우리 어머니한테도 이거 알려줄까?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왜냐면 굉장히 재밌으시대요. 재밌으시다 그러고,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아니, 그 긍정적이고 유쾌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과 저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보람도 되지만 저도 또 배우는 바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이 이 배움, 우리 왕 누나로부터, 왕 언니로부터 함께 얻어가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움이 되었으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고, 자,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김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리스펙 합니다. 와우. 예, 호박넝풀님, 지난 토요일에 임장 갔다가 뵙고 왔어요. 아, 그랬구나.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좋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한승희님, 배짱도 대단하시고 용기도 대단하십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호광님, 은빛별님, 굿모닝 16일차 좋습니다. 좋은 물건, 완전 대단하세요. 배땡땡 회원님, 그렇죠. 행운20님, 사모님 대박. 우리끼리님, 크고 작은 경험들이 많으셨네요. 저도 70세까지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님, 화이팅 하십시오. 네. 세비다트님, 얘기 열심히 해야겠네요. 반성합니다. 네. 나이아가라 좋은 건물주님, 네, 좋습니다. 예. 네. 꿈꾸는 여인님, 오늘은 왜 알 없는 안경 안 끼셨어요? 안경 끼는 게 나은가요? 아, 나보고 나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왜냐면 어떤 분들은 끼면은 거리감이 느껴진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끼는 게 낫다 그러고, 나보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배영만 씨 알죠? 어쩌라고, 여러분. 아, 진짜 이거 또 껴야 되나, 이거. 근데, 여러분, 나 좀 살려줘. 나 뭐 어떻게 하라고. 저는, 여러분들 하라는 대로 할게요. 좀 알려주세요. 예? 여러분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는 낀 게 나아요? 아니, 안 낀 게 나아요?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시면 제가 충분히 반영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왜 또 여기서 안경 얘기를 하고 그래? 안경 얘기를 하고 그래? 반짝반짝님, 안경 껴주세요. 꼭이요. 그런가요? 신희롱님, 오늘도 힘받아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안 끼는 게 나으시는요, 지지. 이거 봐. 또 안 끼는 게 낫다잖요. 이거 나보고 어쩌라고 나는 뭐 원숭이냐고. 예, 여러분. 네, 이영수님, 용기가 생기네요. 건강하게 성투하세요. 네, 수토님, 이제 왕원님 낙찰받은 어제 고시원 다녀왔어요. 꿈 하나 추가요. 그랬어요. 잘했어요. 네, 여러분. 네, 제이스케이님, 맞아요. 인생은 새옹지마. 네, 좋습니다. 좋은 경험합니다. 누님, 최인성님, 아, 좋습니다. 이종수님, 대박이세요.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최은조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게다가 법인을 설립하셔서 대출 실행이라니 보통 그릇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이영경님 위반 건축물인데 대출이 잘 나왔네요. 위반도 대출이 나오나요? 위반도 전혀 상관없이 대출이 나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위반 건축물,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이게 위반 건축물이거든요. 예, 일부분은 거의 시정이 됐고 옥탑 부분에 대한 위반이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그것 또한 이행강제금을 알아보니까 500만 원 정도 1년에 한번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충분히 1년에 그거보다 훨씬 더 이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 이거를 별로 해결할 필요가 없는 아주 귀여운 좋은 감사한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회원님이 그런 혜택을 고스란히 받고 계시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인사 주셨네요. 아, 우리 또 태희 언니가 또 인사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권정희님, 역시 개그님의 멘토님 개그감은 그래요. 네, 하루 끼고, 하루 안 끼고. 그렇게 해야 되나? 예? 이거 그렇게 해야 되나? 하루 끼고, 하루 안 끼고. 예, 여러분. 있다 없으니까 숨을 쉴 수 없어. 이거 가수 비도 아니고, 예? 가수 비도 아니고, 예? 내가 죄송합니다. 까불었죠. 그래요. 몰라. 나 몰라. 그냥 해내는 대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답을 알려줘. 예? 누구는 이러라고, 누구 저러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진짜 나보다 이제, 예? 해내는 대로 할 테니까. 하여간 투표 좀 해줘. 이거 영상 올라가면 투표 좀 해줘. 끼지 마. 이렇게 딱 답글, 그 다음에 두 번째, 싫다 그러면은 끼지 마. 뭔 말인지 알죠? 우리 굿모닝 경매 스타일로 한번 가자고요. 1번 2번 끼지 마. 그죠? 끼지 마. 죄송합니다. 이거 고막 깔불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예. 별거 없고요. 예,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친화적이고 거부감이 들지 않고
예, 그런, 예, 벌써 댓글 단다고? 아니, 이제 영상 올라가면 그 밑에다가 달아주세요. 여기 달지 말고요. 예, 취합이 안 된다고. 이제 꺼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벌써 여기서, 벌써 나왔어, 벌써. 뭐예요? 끼지 마, 끼지 마, 끼지 마, 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난 어디로 가고 난 여기 지금 나는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여기 이거 부동산 방송이야, 지금. 끼지 마, 끼지 마, 이거 뭐 하는 겨, 이거 지금. 에? 고민하지 마. 신영님, 신영님이 명언을 주셨어요. 예, 효리가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고민하지 마. 그죠? 죄송합니다. 또 까불었네요. 너무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포옵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